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피트입니다. 자, 오늘은 재수생 한예종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주절주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월 설마 재수하는 학생 중에 반수 말고 재수하는 학생 중에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집에서 뭉개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적어도 한예종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예종을 하는 친구들이 워낙 좀 감성적이라서 우리 또 감성을 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봅시다. 감성적인 거, 뭐 자기 연민? 그럴 수 있지 뭐.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괜찮았는데 이건 좋아. 내가 보기에 나보다 그다지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붙은 사람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하는 건데, 나보다 월등히 잘한 사람이 붙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해요. 박수를 치고. 근데 이제 친구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혹은 나랑 비슷했는데, 평소에 내가 더 잘했는데, 이럴 경우에 현타가 좀 오지. 그래서 좀 방황하고, 인생이 뭔가, 정말 운이 다한가? 뭐 이런,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인간적이지 뭐. 정상적인 거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조차 내가 입시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좀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되나? 학생? 입시생? 재수생? 여러분들은 현재 사회에서 좀 미안하지만 위치가 없습니다. 나름의 좀 잉여는 아니지만 좀 어설픈 인간이지. 차라리 고등학교 다니는 고3 때는 뭐 고등학생 이러면 되는데 재수생 뭐 이런 거 있죠. 입시 준비생, 뭐 취업 준비생, 취준생 이런 말도 있는데 다 뭐 잉여 인간이지. 근데 그건 이제 사회에서 어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절대 여러분은 잉여가 아니에요. 잉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 뜸들이는 거, 익히는 시간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고. 대부분의 내가 지도했던 대부분의 그 학생들은 재수를 해서 성공하면 100이면 100 다 그 말을 해요. 재수하길 너무 잘했다. 너무 많은 걸 배웠다.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지. 재수를 해본 사람하고 재수를 안 해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굳이 일부러 배우려고 재수할 필요는 없는데 재수든 삼수든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이 좀 아무래도 성장하는 게 있어요.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 혹은 매사에 좀 더 준비하게 되고 꼼꼼하게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자아성찰.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재수를 해서 한예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요.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나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내가 아는 친구가 붙었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질투 나지. 안 나면 인간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어. 질투를 함과 동시에 인정을 하라고, 빠르게.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면이 나보다 뛰어났는가 생각해요. 내가 그 친구보다 뭐는 더 좋은데, 뭐는 더 잘하는데,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친구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지, 말 거꾸로 했나? 그 친구가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예종 정도를 좀 좋은 학교를 치는 친구들은 그림 못 그리는 친구가 없지. 진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안 되는 그 학교 중에서 인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 중에 나름대로 그림 못 그리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것을 운수소관으로만 핑계를 대기에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여러분한테 돌아가거나 남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내가 오늘 해줄게요. 재수생이 성공하는 확률은 고3이 입시에서 성공하는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30%? 이 정도 고3이 더 많이 붙어요. 가서 보면 알 거야. 그럼 왜 재수생이 시간도 많고 실기력도 더 많이 했을 텐데 왜 안 되나? 생활이 방탕해지는 거. 생활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번에 재수를 해서 반드시 성공하겠어 그러면 1번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 계획표. 하루 계획을 되게 잘 짜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어떤 박사님이, 교수님이 그랬는데 진정한 계획표는 가장 내가 할 수 있게끔 짜는 거네. 정말 이건 못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짜야 돼요. 그런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대로. 자, 작심 3일이란 말 있죠? 작심을 할 때는 엄청 에너지가 불타오르지. 그래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짜요. 힘들어 3일을 못 넘기죠. 실제 그래요. 그럼 3일 때 다시 짜지. 그런 농담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가장 심플한 시간표를 짜세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 그 하루는 잠자는 시간. 잠은 왜 자는가? 이거 잘 들어요. 잠은 왜 자냐면 입시생인데 졸려서 자는 학생은 떨어집니다. 잠은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내일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잠 안 자면 밥을 많이 먹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몇 시간 정도를 잤을 때 다음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이건 뭐냐? 나 자신을 아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 체력과 의지력과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양을 보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보면 한 6시간 정도 자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6시간 정도. 어떤 친구는 4시간을 잘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낮잠이라든지 쪽잠을 살짝 집어넣으면 4시간 정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근데 이건 무리할 건 없고 한 6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6시간을 자고 나서 무조건 집에서 2시간 이내 나오세요. 1시간이라고 하려다가 2시간 정도 씻고 밥 먹고 하고 준비하고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마치 학교를 가듯이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집에 절대 있지 마요. 자, 그럼 어딜 가냐? 커피숍 가요. 스벅을 가든지 이디야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 거기서 뭐든지 해요. 뭐든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목이 있고 그리고 백색 소음이 있는 그런 데서 무언가를 끄적이든지 생각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하라고. 절대 집에 있지 마요. 혼자 있지 말라고. 집에 혼자 있으면 컴퓨터 갖고 장난치거나 게임만 하거나 혹은 기타 등등 잠이나 자거나 그러면 그것이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나오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가능하면 학원을 가세요. 학원을 다녀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요. 이 사이클을 계속 하세요. 공부? 난 공부는 내가 몰라. 공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한여주고 할 건데 공부는 뭔 상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하는 얘기 그건 공부까지 끼면은 하루에 공부 5시간 하고 자 24시간에 잠을 한 4시간 정도 자고 공부하는 거 한 5시간 하고 나머지 그림 그리면 되죠. 휴식
여러분 이 계획표에, 올해 계획표에 휴식이라는 단어는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휴식은 그야말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정말 약간의 휴식이지, 무슨 뭐 놀러 간다든지, 혹은 무슨 뭐라 할까, 또 이럴 때 항상 어떤 일이 생겨. 그런 거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정말 그 일가에 어떤 그냥 그 상을 당했을 경우, 그럴 경우 빼고는 결혼식장도 가지 말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정도의 여러분이 의지를 보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안하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만들면 어떤 것이 하나씩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루즈하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흘러가다 보면 3월달, 4월달, 5월달 지나가요. 그거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허둥허둥 되다가 이루저도 안 돼. 포트폴리오는 그거대로 없고, 그림도 내용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어설프게 해서 고3 때 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의 눈치 보이죠? 자, 이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여. 당연히 봐야지. 왜? 나를 밀어주시니까. 그러면 부모님한테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무조건 12시 이전에 잠을 자서 만약에 여러분이 6시간 잔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는 거야. 혹은 5시에 일어나는 거야. 5시간. 그리고 아침에 밥을 어떻게 챙겨 먹든지 뭐 아침을 같이 먹든지 하고 나오세요. 나오라고. 그럼 부모님이 보기에도 제가 뭘 하나보다 느끼지.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서 낮 12시에 일어나. 그럼 부모님이 보기에 뭐 하냐면 저의 정신 안 차리고 있다. 시큰 늦잠 자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냐. 자, 이거는 여러분은 답답한데 여러분이 바본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밤에 뭘 하는지 알 게 뭐야. 알아도 부모님 볼 때는 쓱 보면 잠자고 있는 거 답답하다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매니저라고. 그 매니저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니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똑같이 자는 시간이고 똑같이 공부하는 건데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용돈이라도 더 들어오는데 잠 자고 뭐 하고 뭐 하면 결국 네가 하긴 뭐래 이렇게 되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요. 작전이라는 걸 짜야 된단 말이야. 작전. 어차피 하는 건데 잘 보이라고. 그러면은 훨씬 효과적이에요. 더군다나 12시 이전에 자야 돼. 여러분 작업할 때 밤이 좋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했을 땐 나도 12시 이전에 잤어요. 한번 시도해봐. 12시 이전에 자고 6시에 일어나보라고. 5시나. 일찍 일어날 수 없어? 그거는 땡이야.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이 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늦게 일어나는 애가 뭘 하겠냐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게 되면 와, 하루가 이렇게 짧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하면 할수록 느낌이 달라진다고. 근데 안 하려면 안 할수록 시간이 늘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나 뭐 하고 있지? 안 되겠다. 학원이나 가야지 하고 4월달, 5월달에 움직이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삼수각이야. 왜냐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삶의 인생을 계획적으로 안 했으니까. 재수, 학교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거나 뭐 흔한 거죠. 사실 자연스러운 거지. 학교를 붙는 게 이상하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부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지 이 비정상적인 입시에 합격을 하지
정상적인 사람같이 생각하고 움직여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 안 되나? 당연히 되지. 여러분들이 실기를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런 패턴을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올해 어떤 것을, 내가 작년에 뭐가 문제였을까?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씩 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체크하지 않고 사고를 고치지 않고 그냥 에이씨 올해는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하에 열심히 하라고. 계획하에.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에서 내면에서 얘기가 나와요. 재수 힘들다. 재수하는 게 힘들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12시에 또 OPD Q&A 또 할 거 아니야. 그거 봐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면 되지. 보고 이런저런 질문 해주면 내가 또 얘기를 해주죠. 그 예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어요. 했는데 좀 더덥더라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 계획을 세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주도적으로 세워야 돼요. 주도적인 거. 그래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는 다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 자신을 리셋하는 걸 생각합니다. 리셋이야, 리셋. 이전에 내가 이전까지 했던,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던 그 생활을 싹 바꿔야 되는 거지. 지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뭐 당연한 말 아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못 가요. 수동적으로 못 간다고.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내 생활에 뭐가 문제인지를 능동적으로 체크하지 않아서 체크하고 나를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지가 않아. 근본으로 되지 않아.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종을 보는 친구 중에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소위 좀 재주 있는 친구들이 많죠. 재능 있는 친구들 예종 못 갑니다. 왜? 성실하지 않아서. 예전에 내가 그때 2000년대 초반, 2000년부터 한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2010년 한 중반, 그래, 중반까지, 2010년도까지가 좋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주꾼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 차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단 말이야. 근데 약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향 평준화예요. 그때보다는 전반적인 수준은 좋아졌는데 특출난 사람들이 좀 없어. 그러니까 평준화 어느 정도 하향인데, 자 그럼 여기서 재주 있는 친구들은 특수한 애들인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소위 잘할 때는 작두 타죠. 시험장 갔을 때 뭐 어디든지. 근데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친구들은 시험장 갔을 때 거의 망쳐요. 왜?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인데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술가는 생활이 아닌가? 생활 패턴이 일정해야 돼요. 약간 여담이지만 웹툰 작가 될 때 그 단계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뭐 도전 만화하고 뭐 나도 작가하고 이렇게 그런 단계 있잖아. 거기서 PD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성실성이잖아. 성실성. 난 웹툰 작가 중에 조석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성실성. 성실성이 사회를 살아갈 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입시라는 거에서 성실성이 얼마나 많이 요구되겠어요. 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성실성이 모든 걸 다 해요. 천재 없어. 천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남보다 더 조금씩 절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천재는 없어. 그리고 내가 만난 천재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노력한 아이들,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내 주변의 학생들 보면 야 저놈은 천재적인데 천재라기보다는 그냥 그 짓만 하는 거지. 그 짓만. 남들보다. 남들이 뭐 10살 때 하면 걔는 5살 때부터. 남들이 5시간 하면 얘는 15시간 하고.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게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하는 거지. 그럼 난 천재가 아니야? 그럼 성실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입시 따위는 쉽게 해요. 입시를 통과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입시를 통과하면 그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이 진짜 많거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노력해서 갭하는 거지. 선생님은 도와줄 뿐이고. 거기서 좀 더 이제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면 내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를 잘 체크해 주는 선생님. 그러면은 뭐 내가 성실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선생님과 같이 상담해서 진행해 나가고 떨어질 수가 없지. 사실 고3 때는 시간이 없죠. 학교 다니느라고. 개수생은 시간이 없단 말은 못하지.